71페이지에 있는 그 판례를 보시면요. 세차장 구조물에서 그 1번 판례가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셀프 세차장이었어요. 이제 이게 지붕이고 이게 셀프 세차장, 기둥이고 칸막이가 이렇게 있고 차가 일로 들어가서 세차하고 이렇게 나가고 동전 넣고 이제 세차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 대상물인가 해서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대법관들이 얘를 딱 보니까 건물 같아. 그래서 건물인지 이제 검토했던 거죠. 건물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기둥, 지붕, 주벽. 자, 기둥, 지붕, 주벽. 이게 없어. 벽이 없어. 뚫려 있잖아. 칸막이에 불과하고. 이건 주된 벽이 없다.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이 아니래요. 벽이 없어서. 그럼 또 이제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정착물인지 검토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기둥 부분에 돋보기를 들이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모서리가 볼트로 조여져 있어요. 볼트로.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돼요. 정착물은요, 토지에 꽉 붙어 있어야 돼. 얘는 꽉은 아니다. 볼트를 풀면 해체가 되니까. 그래서 건축물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고. 그럼 이건 뭐란 얘기예요? 그냥 영업시설이란 얘기야. 이런 게 있어야 세차장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권리금으로 주고받는 건 안 된다. 시설 권리금으로 막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런 건 안 된다. 영업시설 그 자체는 안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1번 판례고. 그 다음 판례 밑에 양가로 3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물건이어갖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거기 파란색 박스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세 가지가 개념만 파악하면 된다고요. 임목은 나무들을 등기한 거다. 넘겨보면 72페이지 맨 위에 개념이 나와요. 72페이지 맨 위에 수목이 집단을 소유자가 보존 등기한 거다. 나무들을 등기한 게 임목이다. 나무들을 등기한 거.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되고 수목이 집단을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임목이 되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소유권 플러스 저당권 적어놓고 등기부가 있으니까 임목은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맨 위에다가 소유권 플러스 저당권 그것만 보시면 되고 밑에 양가로 2번 공장재단은 가로하고 등기한 거 목록 작성한 다음에 목록 들고 와서 등기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공장재단은 일단이 기업재산으로서 등기한 거니까 소유권과 저당권 목적이 된다. 소유권 플러스 저당권이 된다. 등기한 거니까. 옆에 73페이지 양가로 3번 광업재단 역시 가로하고 등기한 거. 얘도 등기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 목적이 된다. 소유권 플러스 저당권이 되는 거고 등기를 한 거니까 어떻게 덩어리채로 거래가 된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덩어리채로 개념만 파악하면 되고 이제 앞으로 가서 용어의 정의를 볼 거예요. 자,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가서 59페이지 중개가 쭉 나와 있는데 59페이지에 5번 중개 대상인 권리. 이제 중개 대상 물 했죠. 그 다음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 행위 이렇게 되는데 중개 대상 권리가 용어의 정의 중개의 속에 쓱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판단해 봐야 되고 심지어 중개 대상 행위는 책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너무 쉬워서 그건 또.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만 요것만 잘 처리하시면 돼요. 이제 59페이지 밑에 5번 얘는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이런 표거든요. 자, 중개대상 권리 되는 거 안 되는 거 먼저 쓸게요. 안 되는 거
되는 거, 가운데는 세모. 세모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 자, 되는 거. 소유권은 당연히 돼요. 소유권을 고민하시면 안 돼.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넘어가는 거 중개하는 거예요. 소유권, 사고 파는 거 된다. 그리고 빌리는 것도 되는 거예요. 전세로 빌리죠. 전세로. 땅 위를 빌려요. 지상권. 지역권, 땅의 역할을 빌리는 거. 이렇게 빌리는 거 돼요. 빌리는 거. 그리고 월세로 빌리는 거. 임차권. 이 네 가지 공통점은 빌리는 거예요. 전세로 빌리고 땅 위를 빌리고 땅의 역할을 빌리고 월세로 빌리고. 근데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민법 시간에 용익물권에서 물권이라고 배워요. 물권. 힘이 센 거. 얘는 임차권은 채권, 힘이 약한 거.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보다는 힘이 세다. 물권, 채권. 공통점은 빌리는 거. 그리고 임차권은 월세로 빌리는 거예요. 자, 등기하고 월세를 살겠대. 월세를 사는데 등기하고 월세를 살 수 있어요. 그거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등기를 안 하고 전입신고만 해놓고 월세를 살겠대요. 전입신고만 하고. 그거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 안 하고 전입신고만 하고 월세를 살겠대. 중개할 수 있다. 왜?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 등기를 하고 월세를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등기를 안 하고 그냥 전입신고하고 그냥 월세 살아요. 월세 살 때. 그거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권은 얘는 월세 사는 건데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다 중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고민하고 계시면 안 돼. 딱 보면 그냥 당연히 5가 나와야 돼요. 사고 파는 거, 빌리는 거. 근데 저당권도 당연히 된대요. 저당권도 그냥 당연히 중개할 수 있대요. 위에 있는 5가지야 당연히 될 것 같아요. 사고 파는 거, 빌리는 거니까. 그런데 저당권은 또 왜 당연히 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저당권 당연히 된다는 거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저당권 설정과 관련이 있잖아요. 저당권 설정하는 거 중개하라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당권은 중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임목은 왜 들어와 있는 거야? 임목은 나가야지.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으로 충분한데 임목이 왜 들어와 있는 건데요? 저당권 때문에. 저당권이 차이점이었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이거에 부수, 꼽사일이 껴있어도 된대요. 금전소비대차의 부수에도 돈을 빌려주는 계약에 꼽사일이 껴있는 저당권도 된다. 판례가. 그래서 이 판례를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이것도 옛날 판례, 한 25년 된 거야. 자, 갑이 채무자예요. 돈을 꿔. 채권자예요. 돈을 꿔주는 사람, 은행. 채무자, 돈 꾸는 사람. 얘는 대출 알선업자예요. 대출을 알선해줘요. 그리고 수수료 받아먹고 먹고 살아. 이렇게 의뢰가 있었어요. 야, 나 돈 좀 꿔줘 했더니 자기 돈 꿔준 게 아니라 대출을 알선을 한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1억 꿔주는 거 알선한 거고, 돈을 꿔주는 게 금전소비대차. 이게.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1억 꿔주고 그냥 꿔줘요? 택도 없지. 담보로 잡아야지. 그래서 갑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1억 원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해도 되는데 얘한테 맡긴 거죠. 그리고 일 끝나고 고리의 수수료를 이렇게 준 거예요. 얘는 또 업자니까 이렇게 여러 번 한 거죠. 이거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돈을 주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얘가. 너무 괘씸해 보여. 적당히 해먹어야지. 왕창 떼가니까 짜증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관들도 얘랑 생각이 똑같아요. 처벌하고 싶은 거야. 괘씸한 거야, 얘가. 왜냐면 서민들 피를 쪽쪽쪽쪽쪽쪽 빨아먹으니까 야, 이거 처벌하자. 얘는 안 되겠다. 고리대금업자 같잖아요. 고리 수수료 떼가니까 이제. 그래서 처벌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옛날이니까 25년 전 처벌 규정이 정비가 잘 안 돼 있었어요. 없어. 처벌하고 싶은데 규정을 찾아봐도 마땅한 게 없어. 그래서 얘를 뭐로 처벌했냐면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했어요. 자, 무등록 중개업 이거 뭐냐면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3, 3학년 3반 이렇게 불러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중개업은 밖에서 중개사무소 차려놓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중개업하면 안 돼요. 무등록 중개업이. 무슨 이제 얘는 중개업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출할 수는 없자니까.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얘가 한 행동, 요 행동이 중개업이다. 그럼 얘는 유죄. 이게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면 무죄.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처벌되는 거고 중개업이 아니면은 무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판례에서 요게 중개업인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요게 중개업인가. 그래서 자, 중개업 검토를 해보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나중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 다른 사람 의뢰가 있었어요. 얘가 여기에 괜히 끼어든 게 아니잖아요. 의뢰 받고 끼어들었고 돈도 받았어요. 왕창. 그리고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래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도와주는 것도 중개예요.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간대. 매매로 도와주는 거 중개예요. 임대차로 임차권이 넘어가요. 도와주는 거 중개.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권 넘어가는 거 도와주는 것도 중개. 그런 것들이 중개대상 권리니까. 저당권도 중개대상 권리니까 저당권 설정하는 거 도와주는 것도 중개다. 너는 그거를 여러 번 했으니까 업으로 한 거야. 그래서 중개업이래요. 이게 중개업이래. 의뢰도 있고 돈도 받고 저당권 설정, 알선을 업으로 한 거 중개업이래요. 그러니까 유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중개업이래. 그랬더니 얘가 이제 뭐라고 한번 이제 항변을 했냐면 좀 억울하니까 저는 대출 알선 업자여서 위에 거 이거를 주로 알선을 한 거고 금전 소비 대차를 밑에 이 저당권은 은행에서 그냥 한 거에 꼽사리 껴서 얘 말이 맞아. 얘 말이 틀리지가 않았어요. 얘는 대출 알선 업자여서 돈을 빌려주는 거를 주로 알선한 거고 저당권은 은행에서 꼽사리 껴서 해놓은 거야. 근데 판례가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는데 그래도 너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이루어진대요. 함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어요. 돈을 안 빌려줘요. 그냥 돈도 안 빌려줬는데 그냥 저당권만 설정했는데요. 그런 건 무효. 있을 수가 없어. 당연히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세트, 함께 이루어져요. 또 함께 이루어질 때 뭐가 주가 되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항상 주죠. 돈이 이게. 저당권은 부수해서 이루어져요. 얘가 주, 얘가 부수해서 항상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는 주로 이걸 했더라도 함께 이루어지니까 중개업한 거야. 유죄 이렇게. 그래서 대출할선을 하고선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야. 얘가 굉장히 재수가 없는 사람.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얘가 유일해. 이제 법이 정비가 잘 돼서 시험에는 잘 나오더라. 질문 드려볼게요. 자, 이런 건가요? 돈을 빌려줘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빌려줘. 1,000만 원 빌려주고 차용증 받았어요. 가서 그거 중개할 수 있다. 맞아요? 돈 빌려주고 차용증 받고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가서 중개할 수 있어요? X 안 된다. 왜? 돈은 중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금전 소비대차 이거는 중개가 안 돼요. 뭐가 된다? 저당권. 거기에 꼽살이 껴있는 저당권이 된다는 거예요. 금전 소비대차는 중개가 안 되고 저당권이 된다. 자, 이제 세 가지 표현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저당권 이렇게도 잘 나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저당권. 그러면 O, 그냥 O.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한 저당권 이렇게 나와도 O 돼요. 근데 금전 소비대차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X.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저당권 친구들도 다 돼요. 근저당권. 실제로는 다 근저당이에요. 저당, 근저당 어떤 차이가 있죠? 1억이 확정 채무면 저당이에요. 1억이 채권 최고 한도면 근저당이에요. 은행에서 채권 최고 한도를 설정해놔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주면
1억 3천으로 해놔요. 1억 3천만 넘지 않으면 돼. 채권 최고 한도를. 왜냐하면 연체가 되면 이자가 붙잖아. 채무액이 늘어나니까 채권 최고 한도를 설정해놔요. 근저당. 확정 채무면 저당, 채권 최고 한도면 근저당. 근데 똑같잖아. 돈 빌려주고 담보로 잡는 거. 그리고 또 민법 시간에 가담법에서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걸 배워요. 가담법이라는 민사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서 가등기 담보권. 이것도 돈 빌려주고 담보로 잡는 건데 등기를 가등기라는 걸 해놓은 거예요. 용도가 똑같아요. 돈 빌려주고 담보로 잡는 거 다 된다. 세 가지.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일컬어 판례가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판례는 이 세 가지를 저당권, 등 담보물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판례가 쓰는 이 표현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저당권, 등 담보물권. 이 담보물권에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뭐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 이렇게 나오면 오 되는 거다. 판례가 쓰는 표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모. 유치권 역시 민법 시간에 배워요. 보세요. 다 민법 내용이지 뭐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민법 다 공부하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안 드려요. 시험이 임박했대. 9월달이래 10월달이래. 설명을 안 드린다니까. 여러분이 그냥 다 알고 계세요. 지금이야 어렵지만. 유치권은 돈 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성격이 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법정자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유치권 나오지만 법정자가 생략돼 있는 거다. 그렇게. 그리고 법정지상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를 처음 하시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상권, 그냥 지상권은 오, 법정지상권은 세모. 즉 완전 다른 거예요. 지상권 따로 있고 법정지상권 따로 있어요. 별개야, 별개. 완전히. 자, 먼저 유치권. 왜 세모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치권. 이런 상황이에요. 갑이 집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공사대금이 1억이 나왔어. 집주인이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냅다가서 점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받을 돈에 기해서 점유해요. 그러면 요 돈을 줄 때까지 요 집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이 생겨요. 성립, 설정, 생긴다는 거예요. 같은 말. 설정이나 성립이나 중개할 수가 없어요. 계약으로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약만 중개할 수 있어. 얘가 그냥 점유하면 당연히 생겨요. 계약으로 생긴 게 아니니까 중개가 안 돼. 그리고 실제로는 얘가 가서 점유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놓냐면 현수막 걸어놔요. 유치권 행사 중 전화번호 적어놓고 건설 현장에 가끔 붙어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현수막 걸면 그냥 생겨요. 중개가 안 돼. 계약이 아니어서. 근데 얘가 유치권을 팔아요. 병에게. 유치권 이전 양도 이렇게 팔겠대. 파는 거는 계약으로 파는 거예요. 물론 유치권만 파는 게 아니라 채권 1억짜리 채권을 같이 팔아요. 1억 원에 파는 게 아니라 한 7천만 원에 할인 쳐서. 그럼 얘가 이제 7천에 사서 대신 들어가서 1억 받아내면 3천 벌었잖아. 그러니까 이전 양도가 된다고요. 뭘로 할까? 계약으로 중개할 수 있다. 유치권 이전 양도 파는 거는 계약으로 하니까 중개가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일단은 세모. 생기는 거는 당연히 생겨서 안 되고 계약이 아니니까 이전 양도는 계약이니까 되고. 그 다음 법정지상권. 얘는 이런 거예요. 토지고 건물이에요. 동일인 소유. 둘 다 갑소유, 갑소유. 동일인 소유. 근데 갑이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게 되나요? 돼요. 이게 돼.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그랬잖아. 건물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거예요. 건물에다가. 돈을 안 갚아. 경매로 넘어갔어요. 건물만. 저당권이 건물에만 설정됐으니까. 그래서 경매로 건물을 병이 낙찰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소유권 취득해요. 경매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법에 나와요. 매각대금 완납시. 돈을 다 내면
등기가 계속 간명의로 있어도 돈을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해요. 매각대금 완납하면. 돈 다 내서 소유권 취득. 토지는 경매로 안 넘어갔어요. 갑소유. 저당권이 건물에만 설정됐잖아요. 자, 이제 아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내 땅에 내 건물이야. 지금은 내 땅에 남의 건물이야. 문제가 됐다고. 얘가 갑이 병에게 건물 치우라 그래요. 지가 돈을 안 갚아서 이렇게 되는데 건물을 치우라고 해요. 왜 그러면요? 병이 갑이 동의를 얻고선 토지를 빌린 게 아니잖아. 동의 얻고선 건물 짓고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승낙해 준 것도 아니고. 물론 얘가 돈을 안 갚았지만 돈을 안 갚은 게 건물을 짓고 있어도 돼. 승낙해 준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치우라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경매로 이 건물을 낙찰을 받자마자 치워야 된대. 그럼 치워야 된대. 그럼 누가 낙찰을 받냐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을 때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요. 1 플러스 1이에요. 1 플러스 1. 한 가지가 더 따라와요. 뭐냐면 그게 법정지상권이에요. 1은 건물 소유권, 플러스 1은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이 그냥 생겨버려. 이게 뭐냐면 지상권은 땅 위를 빌리는 거죠. 법정은 당연히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땅 위, 요 부분을 그냥 갑으로부터 당연히 빌리겠대요. 당연히. 그게 그냥 생겨버려. 돈만 내면. 계약으로 생기지 않아요. 중개가 안 돼. 얘가 매각대금을 완납했더니 건물 소유권 취득했고 법정지상권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이제 건물 안 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생겨버렸어. 중개가 안 되고. 근데 팔 수 있네? 법정지상권을 팔겠대요. 이전 양도가 되거든요. 파는 거 이제. 계약으로 팔죠. 물론 법정지상권만 팔지는 않겠죠. 건물을 팔면서 같이 팔겠지만 진짜 우리나라는 계약 자유, 특이한 사람들 진짜 많아. 법정지상권만 서로 사고 팔겠대요. 그것도 돼요. 건물만 사고 팔겠대. 그것도 돼요. 지들 마음이야. 계약 자유. 자, 법정지상권 이전 양도 뭐로 한다? 계약으로 한다.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세모에 제가 넣어놓은 거죠. 생기는 거는 돈만 내면 당연히 생겨요. 중개가 안 돼. 이전 양도 파는 거는 계약으로 파니까 돼요. 그래서 세모. 결론은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주의하셔야지. 왜? 유치권은 법정자가 안 보인다고. 그냥 유치권 이렇게 나오는데 법정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나눠보자. 어떻게 해요? 이제 설정, 성립, 생기는 거는 안 되고 이전, 양도는 되고. 나눠보면 끝. 질문 드려볼게.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유치권. 문제가 1번 유치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O인지 X인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유치권. 문제가 어떻게 하셔야 돼? 유치권. 아까 입주권 이렇게 나왔대요. 어떻게 했어? 정답 없어. 왜? 종류가 두 가지니까 출제원이 구분해줘야죠. 그냥 입주권 그러면 뭔지 모르니까 정답 없어. 마찬가지 유치권도 구분을 해줘야죠. 누가? 출제위원이. 이게 성립인지 이전인지 출제위원이 구분해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정답 없음. 근데 또 나왔어.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왔어요. 밑도 끝도 없이. 또 정답 없음. 왜? 문제가 잘못됐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 건 구분을 해서 내야지. 이 구분을 누가 해야 돼요? 출제위원이 해야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니까 아예 정답 없음. 두 번이나. 그래서 이제는 구분을 해서 나와요. 최근에 나왔던 게 법정지상권 양도 이렇게 나왔어요. 5. 이전 양도는 파는 거니까 계약으로 한다. 중개할 수 있다. 설정 성립은 생기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나눠보면 된다고 이제. 그 다음 X. 질권. 얘는 전당포예요. 전당포에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를 맡기고 돈 빌리면 전당포 주인이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를 갖고 있잖아요. 그 권리가 질권. 얘는 부동산을 객체로 하질 않아요.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에요. 전당포에서 우리가 중개할 건 아니다. X.
그리고 점유권도 안 돼요. 일단은 X. 점유권도.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면 생기는 권리. 제가 분필 점유권자, 소유권자가 아니라. 얘는 왜 중개가 안 되냐면요.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매는 많이 했으니까 갑이 이제 병에게 세를 준대요. 임대차. 그러면 임차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중개를 해줘요. 중개대상 물, 임차권이 중개대상 권리, 임대차가 중개대상 행위. 그러면 어떤 권리를 중개해 준 거예요? 임차권. 월세를 살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을 중개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취득한 임차인이 세 살려고 지가 들어가요. 들어가면 점유권은 생겨. 만약에 안 들어간대. 안 생겨요. 점유권은 우리가 중개해 준 게 아니라 지가 들어가면 생기는 거예요. 우린 뭐 임차권을 중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중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지들이 들어가면 생기니까. 이렇게. 뭐 생기지 않는 건 좋은데 잘 기억은 안 나니까 이렇게 하죠. 질권에서 지읒, 점유권에서 지읒을 따와서 에이 지지 하는 거야. 이거 중개하면 안 되니까. 에이 지지. 어떻게 한다고? 에이 지지. 에이 지지. 중개하면 안 되잖아. 에이 지지.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 에이 지지. 안 돼 이거 지지. 그 다음 분묘기지권. 이것도 민법 시간에 배워요. 그러니까 다 민법 내용이에요. 분묘, 묘, 분묘기지는 묘가 있는 땅, 분묘기지권은 묘지가 남의 땅에 있대요. 묘지가. 근데도 그 묘를 계속 갖고 있을 권리예요. 남의 땅에 묘가 있는데 계속 갖고 있을 권리. 묘가 특수해서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있는데도 이거는 거래가 안 돼요. 중개가 안 돼요. 그래서 거래가 안 되니까. 분묘나 분묘기지권을 누가 사질 않아요. 시신이 안장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거기 누워 계신 거야. 근데 남이 그걸 사서 뭐하게. 거래가 안 된다. 그리고 무채재산권. 얘는 형태가 없는 재산권이고, 그리고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그런 것들이에요. 변리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통칭해서 무채재산권 이렇게 불러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2번 나왔었네. 저작권, 상표권도 나올 줄 몰라요. 그런 것들은 변리사가 먹고 사는 거니까 안 된다. 그렇게. 이게 중개대상 권리. 자, 중개대상 행위가 남았는데 얘는 어디다가 간략히 적어주냐면요. 여기 넘겨보시면 6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이 중개대상 행위 관련 내용이거든요. 동그라미 3번이. 그러니까 뭐 거기 언저리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3번 언저리에다가. 뭐 나중에는 사실 적지 않아도 민법 공부하면 그냥 다 알게 되는 거라서 중개대상 행위 어떤 것들을 중개할 수 있나? 뭐만 중개할 수 있다고요? 계약만. 계약이 아니면 중개가 안 된다고요. 계약만 중개할 수 있다고. 계약만. 근데 계약 종류가 2가지가 있고 채권 계약이 있어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에요. 그리고 물권 계약이 있어요. 물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에요. 자, 채권 계약, 매매 계약이에요. 교환, 맞바꾸는 거. 그리고 임대차 3가지. 이 3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예요. 왜냐하면 이 3가지만 중개할 수 있거든요. 계약 중에서. 아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 안 됐죠. 그리고 무상의 계약도 안 돼요. 증여 공짜로 주는 계약 안 돼요.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주는 계약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채권 계약 중에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만. 자, 물권 계약 종류가 다시 2가지가 있는데 무슨 물건을 설정하는 계약이 있고 되거든요. 무슨 물건을 이전하는 계약이 있어요. 물건들을 그냥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세권 설정 계약 O, 전세권 이전 계약 O, 저당권도 물건이에요. 저당권 설정 계약 O, 저당권 이전 계약 O. 물건들 넣어주면 돼.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유치권도 물건이에요. 잘 보세요. 유치권 여기 넣었어. 이제
유치권 설정 계약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유치권은 세모였잖아. 설정, 성립 이건 안 되잖아요. 유치권 이전 계약이래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유치권은 뭐였다? 세모였다. 그 다음 질권도 물권이에요. 질권을 넣어볼게요. 질권 설정 계약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질권은 그냥 X였잖아. 지지. 질권 지지. 안 된다. 질권 이전 계약이래요. 역시 안 돼요. 질권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지지. 그냥 X였던 거예요. 유치권은 세모였으니까 넣어줬을 때 유치권 설정 계약 그런 건 안 되고 유치권 이전 계약은 되고 질권은 다 그냥 지지. 안 되는 거고. 이것들. 지금 계약이 아닌 거는 중개가 안 돼요. 일단 모든 계약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계약이 되고 계약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계약이 아니면. 그래서 뭐가 있냐면 경매, 상속 이런 건 중개가 안 돼요. 경매나 상속. 자, 경매는 계약으로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각대금 완납하고 돈 다 내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상속도 계약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셔서 내가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계약이 아니니까. 시험에 나오고. 근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네. 이걸 잘 보셔야 돼. 시험 문제가 상속된 토지래요. 상속된 토지. 이거 OX? O. 토지잖아. 상속받은 내 토지잖아. 상속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토지를 물어봤지. 낚이면 안 된다고.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되죠. 내 토지니까. 토지를 물어봤으니까. 상속과 경매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 토지는 된단 말이에요. 역대급 이거였어. 역대급. 유치권 성립된 건물이래요.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물이야. 내 건물인데 누가 현수막 걸어놨어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유치권 성립된 건물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것도 왜 건물이잖아. 유치권 성립은 안 되지만 그걸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잘 보자. 뭐를 물어봤는지 그런 것만 주의하면 되겠다. 이렇게 됐고. 이제 앞으로 와서 52페이지를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검은색 박스가 있고 6개가 나와요. 52페이지에서 6개의 정의. 이 6개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외우셔야 돼. 전부 다 외우면 좋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3가지만 골라서 외우셔야 돼요. 3가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 그럼 뭘 외우실 거야? 짧은 걸 외워야죠. 짧은 걸. 그죠? 짧은 거. 중개도 생각보단 긴데 중개랑 중개업 중에서 뭐 외우실 거예요? 중개업. 더 짧잖아. 그죠? 그러니까 2, 3, 4 그 3가지만 외워야지. 2호, 3호, 4호 3가지를. 나머지는 너무 길어. 5호, 6호 개끔찍. 너무 끔찍해. 못 외울 것 같아. 제가 여러분 알거든. 못 외워 이거. 2, 3, 4 3가지만 외우시면 되겠다. 할 수 있는 것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긴 거는 못 외워 우리. 그냥 짧은 것만 그냥 어떻게 잘 외워보는 거야. 그래도 되니까 객관식 시험에서 2, 3, 4 3가지 외우고 나머지는 참고. 그리고 2가지씩 비교하는 거예요. 중개랑 중개업을 비교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1호, 3호, 2호, 4호, 5호, 6호 이렇게 2가지씩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중개랑 중개업을 비교해 보는 건데 53페이지 중개가 먼저 나오죠. 외우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중개는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거요. 토지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소유권 넘어가죠. 그거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뭐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했대요. 임차권 넘어가죠.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한대. 그럼 가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중개는 뭐다? 도와주는 거. 매매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하는 게 중개예요. 그런데 중개를 쭉 읽어보면요. 돈을 받아야 중개가 된다. 그러니까 보수를 내가 이게 꼭 받아야 중개가 된다. 그런 말이 없어. 그래서 거기
파란색 박스 1번 중개 제목 중개 그 옆에다가 요 말을 크게 적어놔야 돼요. 보수 X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 중개 옆에다가 보수 X. 중개의 정의 속에는 보수를 받아야 중개가 된다 그런 말이 없어요. 돈을 안 받아도 중개가 돼요. 근데 만약에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이 중개를 했대요. 돈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죠?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돈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돈을 안 받았대. 뭐 친척이어서 형제지간이어서 안 받았대. 괜찮다고. 그래도 중개가 된다. 무상의 중개 된다. 돼요. 이게 이따 나올 중개업과 차이점이에요. 중개업은 돈 안 받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겠죠.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그건 이제 중개가 되고 중개업은 꼭 돈을 받아야 돼요. 중개업은. 중개랑 중개업이 또 달라요. 별개야. 중개업은 보수가 요건. 중개는 보수가 요건이 아니에요. 차이점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중개의 개념은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끼셔도 돼. 중개는 이따 중개업만 잘 외우시면 돼. 우리는 넘겨보면 54페이지에 2번 중개행위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번 중개행위 성격 얘는 시험에 나와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거기 2번 중개행위 성격을 뒤에 가로하고 중개의 성격 이렇게 적어주세요. 중개의 성격 같은 말이에요. 중개행위와 중개가 같은 말이래요. 같은 말.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올지 모르니까 같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중개행위 성격은 중개의 성격과 같아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중개행위와 중개는 99% 같은 말이에요. 바꿔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중개행위 성격은 중개의 성격과 똑같아요. 같은 말. 단 1% 차이점. 어디냐면 나중에 나오거든요. 손해배상. 손해 입히면 돈 물어주는 거. 개공이 이렇게 손해 입혔대요. 돈 물어줘야 돼. 또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해요.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이런 말이 보일 때만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어요. 그때만.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성격이지.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중개행위 성격은 중개의 성격과 똑같다. 그래서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시험에 가끔 나오더라. 생각보다는 자주. 양가로 1번 사실행위. 자, 이렇게 하는 거래요. 중개나 중개행위는 제가 도와주는 거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니까 도와주는 거. 매매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임대차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래요. 개공이 사실 그대로 조사 확인을 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을 사실 그대로 조사 확인. 그 사실 그대로를 가서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행위? 사실행위. 사실 그대로 조사 확인해서 그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양가로 2번에 보조적인 준비행위래요. 보조가 뭐냐면 도와주는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적 준비행위. 도와주는 거니까. 아까 도와준다 그랬고. 근데 양가로 3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도와주는 것보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독자적인 행위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돈 안 주면 안 하지. 독자적인 행위다. 보조적인 준비행위는 매도인, 매수인,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자기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독자적인 행위. 양가로 4번 상행위. 상행위 옆에 55페이지 상행위 뒤에 이렇게 적어놔요. 상행위 뒤에 가로하고 개공,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 이렇게 적어놔요. 개공은 상인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상행위예요. 상행위는 별거 아니거든요. 상인이 하는 게 상행위예요. 판례가 개공은 상인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 파는 사람이야? 상인?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개공은 상인 이렇게 했지만 이 상인은 물건 파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문가라는 의미예요. 전문가. 전문가긴 하잖아. 부동산 중개 관련 전문가. 그래서
판례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런 판례였어요. 임차인이 의뢰를 했어. 상가 의뢰를. 그러니까 이제 나 상가짜리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게. 그래서 개공이 중개에서 상가 임대차를 체결시킨 거예요. 끝났어 이제. 중개 의뢰 받고 중개에서 상가 임대차 돈 달라고 한 거지 이제. 야 이제 중개 보수 내놔라. 상가 임대차가 체결됐으니까 상가 임대차 0.9% 곱해갖고 이제 중개 보수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임차인이 얘가 못 주겠대. 중개 보수를 안 주겠대. 빡빡 우겨 막.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 올라간 거예요. 내가 중개했는데 중개 보수를 안 주겠대요 얘가. 근데 얘 왜 그랬을까? 왜 중개 보수를 안 주다고 했냐면 돈 얘기를 안 했거든. 얘 뭐라고 했어? 상가짜리 봐주세요. 그냥 의뢰만 했지 돈의 디귿자도 꺼내지 않았어. 돈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못 주겠대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 올라간 거야. 대법관들도 돈 주래. 야, 돈 줘. 당연히. 왜? 전문가니까. 전문가에게 의뢰했잖아. 전문가에게. 만약에 동네 친구에게 그냥 의뢰했으면 공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면서 야 이거 공짜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다만 말만 안 한 거지. 돈 줄 거 생각을 하고 본인도 의뢰를 한 거예요. 말만 안 한 거지. 개공은 상인, 전문가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어도 돈 얘기 안 했어도 돈을 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상인이에요. 상인이다 보니까 하는 행동들은 다 뭐다? 상행이에요. 그래서 상행위가 된 거예요. 성격 네 가지가 사실행위, 사실 그대로 조사 확인, 사실 그대로 설명한다. 사실행위. 도와준다. 보조적인 행위고. 돈 벌라고 한다. 독자적인 행위. 상인이니까 상행위. 네 가지 성격. 55페이지 밑에 파란색 3번의 중개의 종류는 안 보셔도 되겠다. 성격만 시험에 나오니까 쭉 다 안 보셔도 되고 한 가지만 어디냐면 58페이지 보세요. 58페이지에서 양가로 7번은 판례기 때문에 한두 지문 나와요. 근데 너무 쉬워요. 이거 나와도. 58페이지 양가로 7번만. 자,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해요. 매도 의뢰를 받고 매수 의뢰를 받아요. 양쪽으로 의뢰를 받은 거야. 이제 중개가 돼요, 안 돼요? 양쪽으로 의뢰받고 이렇게 했대. 양쪽으로 의뢰받고 도와준 거 중개가 당연히 되죠. 괜찮은 거지 그거는. 만약에 매도인 쪽 의뢰도 받고 매수인 쪽 의뢰도 받고 해서 이렇게 중개를 하게 되면요, 요거는 짭짤해. 요쪽도 돈 받고 요쪽도 돈 받아. 양타 치는 거야. 괜찮은 거야 그건.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매도인 쪽 한쪽만 의뢰를 받았대요. 아니면 매수인 쪽만 의뢰를 받았대. 이렇게 한쪽만 일방만 의뢰가 있대요. 중개가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된다. 그죠? 그래도 된다. 판례가. 왜? 거의 대부분 90% 이상 다 그렇게 해. 양쪽으로 매도인 매수인 양쪽으로 의뢰를 받고 양타 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거의 대부분 다 공동중개가 되다 보니까 누구는 매도 의뢰, 누구는 매수 의뢰 2대2로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이 돼요. 공동중개가 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일방만 의뢰가 있으니까 그것도 중개가 된다. 판례가. 쌍방 의뢰 있으면 당연히 중개가 되고 일방만 있어도 되고 다 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끝. 그렇게 보시고. 되고. 중개는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자, 중개업을 먼저 볼게요. 62페이지. 우리 책에 진짜 간단하게 돼 있어요. 62페이지에서 중개업. 중개업만 좀 빨리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개업은 별표를 아주 크게 칠해놓고 정말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작년에도 당연히 나왔죠. 중개업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대출 알선업자 할 때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 괜히 막 끼어들면 안 되고.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세요. 여기 중개업 요건에는 보수가 요건으로 들어가 있잖아. 중개랑 차이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나와야 중개업이 돼요. 자, 업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여러 번. 어떻게 판단? 객관적 판단. 사회 통념, 일반인, 보통 사람 입장에서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래요. 그 사람 생각은 무시하고 객관적 판단.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의뢰가 있었고 돈도 받았고 중개를 한 번만 했대요. 1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중개를 한 번만 했대. 그러면 이제 야 너는 중개를 한 번만 했으니까 이거는 업으로 한 게 아닌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객관적 판단 나눠봐야 돼요. 한 번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번 했는데 사무소를 갖추고 간판도 걸고 한 번 했대요. 간판이 떡하니 걸려 있어. 중개사무소 간판이. 그리고 한 번 한 거야. 이거는 업으로 한 거죠. 왜? 겉모습은 계속 할 것처럼 보이잖아. 객관적 판단이니까 겉모습을 봤더니 사무소가 있고 간판이 걸려 있는데 그건 계속 하는 거지 그냥. 이건 업으로 한 거다. 간판 걸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가 하게 됐대요. 어쩌다가. 이거는 그냥 어쩌다 한 거니까 업으로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봐요. 자, 심지어 이런 경우에요. 한 번 할 생각으로 한 번 했대요. 한 번 할 생각으로 딱 한 번. 근데 간판 걸고 한 번 한 거예요. 업으로 한 거야 그것도. 왜? 그 사람 생각은 무시. 겉모습만 보니까 우리는 객관적 판단이어서 간판이 걸려 있잖아. 밑에 거 얘가 판례예요. 어쩌다가 한 번 했대요. 어쩌다가. 이건 중개업이 아니래요. 우연한 기회에 한 거는 중개업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도 판례가 있어. 돈을 받아야만 중개업이 돼요. 이게 중개랑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받아야 돼. 꼭. 무상의 중개업 그런 건 없어요. 중개업은 꼭 돈을 받아야 돼.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받지 않았어요. 안 받고 돈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런 상태가 된 거야.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고 요구했고 약속을 받아냈어. 자, 이런 상태. 중개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받았잖아. 안 받았잖아. 받았어야지. 요구 약속도 중개업은 아니다. 중개랑 차이점. 돈을 안 받았다. 중개는 된다. 무상의 중개. 돈을 안 받았다. 중개업은 안 된다. 무상의 중개업 X. 그건 완전히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야. 허언증이야. 허언증. 말이 안 된다고. 중개업은 꼭 돈을 받아야 돼. 차이점. 중개랑 중개업이 두 번째 차이점이 더 중요해. 두 번째 차이점. 뭐냐면 이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누구냐면요. 일반인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인. 중개업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 보통 사람이 뭐 했냐면 중개를 했대요. 중개. 괜찮아. 중개한 건 괜찮아요. 처벌 안 돼. 중개까지. 근데 중개업이 됐대요.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처벌된다 그랬잖아. 아까 제가 3학년 3반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처벌되고 중개까지만 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켰나가 중요해. 일반인 입장에서는 충족되면 처벌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가 다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예요. 일반인이 중개업했나 안 했나? 자, 질문 드려볼게요. 일반인이 그러니까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반인이 어쩌다가 한 번 중개했대요. 일반인이. 그럼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X 안 된다. 왜? 어쩌다가 한 번 한 건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중개업한 게 아니잖아요. 무죄가 돼야지. 처벌되려면 이렇게 처벌되려면 중개업을 했어야 된다고. 또 이거죠. 일반인이 돈을 안 받고 요구 약속만 한 그 상태에서 걸린 거예요.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일반인이 요구 약속만 했는데 적발됐어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업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요구 약속은. 그러니까 무죄 그런 판례. 아까 대출할 선업자 걔도 일반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일정한 보수 저당권 설정 알 선 없으로 했다. 그건 중개업이었기 때문에 처벌된 거고,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처벌되고 중개업이 아니면 무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요런 판례도 있었어요. 이런 판례 뭐였냐면, 일반인이 주로 뭐를 했냐면 주로 컨설팅을 했어. 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 컨설팅은 중개업이 아니에요. 업종이 달라. 다른 거야. 근데 이제 부수해서 중개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이렇게 된 거지. 야, 너는 일반인인데 중개업을 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이야. 해서 대법원에 올라갔어.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컨설팅 업자니까 컨설팅을 주로 하고 중개업은 부수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이 맞아요. 얘는 컨설팅 업자여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중개업은 꼽사리 껴서 하고. 그랬더니 바로 유죄, 처벌 이렇게 됐어. 왜? 자백을 했어. 중개업을 부수해서 했어요. 그 자백이야. 두 글자로 빼박. 빼도 박도 못해 이제. 처벌되는 거예요. 중개업을 주로 했나 부수로 했나 중요하지 않아요. 했다라는 게 중요하지. 중개업을 했다고 본인 입으로 자백을 했잖아. 부수해서 했어요. 너 했으니까 유죄. 부수해서 했어도 중개업은 중개업이다. 요건만 갖추면. 다른 사람을 해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중개업을 진짜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 중개는 제끼고. 근데 보통 제 경험상 6월달 되면 중개업 정도 하나 간신히 외우시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 잘 안 돼. 중개업.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 62페이지에서 판례가 있죠. 동그라미 2번 밑에 판례. 판례가 업으로 판단이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 판단. 그래서 한 번 한 건 어쩌다가 한 번 한 건 업으로 한 게 아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한 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좀 쉬셨다가 나머지 뭐 용어의 정의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